우리가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 정문정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명진의 Book for You.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 정문정 작가님의 책입니다. 앞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단호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작가님의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 두 번째,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세 번째,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법. 네 번째,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다섯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문장들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personal space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한 1m 정도의 간격을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혹은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을 때 상대방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편이죠. 그렇게 우리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내 적정한 거리를 무시하고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거예요. 물론 이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리는 좁혀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 퍼스널 스페이스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예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명린 씨 요즘 뭐해? 많이 바빠?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럴 때는 당장 네 라고 대답했다가 한꺼번에 많은 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뭐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캐치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정치 성향은 뭐 좌파지? 우파지?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다면 당장 내가 어떤 성향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대답할 게 아니고 좌파가 무슨 의미죠? 우파가 무슨 의미죠?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물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하길래 라고 해명을 하다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혹은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 혹은 경제, 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굳이 뭐 대화에 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면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정도로 그냥 나는 적정하게 이 정도 선만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어필을 하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과 1m의 간격을 유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50cm로 훅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렇게 적절한 방법들 상대방에게 오히려 반문을 한다거나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적절하게 종결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자주 만나죠. 저는 아이가 한 명인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애가 한 명이네. 왜 둘째는 안 낳아? 다짜고짜
저하고 일면식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래도 마음의 근육이 조금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적절하게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혹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고 작가님도 많이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5가지의 결론을 도출하셨네요.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제3자가 들으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적절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농담을 하면서 저 김대리는 얼굴이 참 이타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하고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게 되겠죠.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정적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들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감탱이 진짜 이러면서 그건 욕 아니야, 난 친근하니까 쓰는 거야 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럼 저도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라고 최대한 천진난만하게 물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받아줘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시는 분,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일 때는 굳이 그 상황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적절하게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또는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라는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자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자신이 너무 강하지 않게 컨트롤할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비트 있게 넘기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그냥 작은 방법들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내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 피해를 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자꾸 주눅들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깨 당당히 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볼까 노력할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할 건 해주고, 아니면은 내가 혼자 사귈 수 있으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위트 있게 넘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더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너무 주눅들어 있고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나 스스로 더욱더 당당해지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